2026년 3월의 베이루트, 한때 중동의 파리라 불리던 이 도시는 이제 화약 냄새와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그리고 웅궁거리는 이스라엘 드론의 금속성 소음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 사이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에서 파낸 검은 흙이 박혀있고, 시장 통로에서 만난 한 노인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10만 레바논 파운드 지폐 다발을 내밀며 곰팡이 핀 빵 한 덩이를 구걸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본토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단 이틀 만인 3월 2일 중동의 거대한 화약고가 결국 다시 터졌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이 40년 넘게 이 집단을 뿌리 뽑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스라엘 북부를 불바다로 만들고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을 끊어놓으며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질기게 만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의 첨단 미사일은 레바논 남부의 낡은 민가 아래 숨겨진 거미줄 같은 터널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에 미친 광신도들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다른 한 손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빵과 약봉지를 든 채 국가라는 껍데기를 집어삼킨 기묘한 유령 국가 헤즈볼라에 대한 잔혹한 보고서입니다. 1983년 미 해병대 막사를 순식간에 시체 더미로 만들었던 트럭 폭탄의 공포부터 2026년 하메네이 사후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자폭 시나리오까지, 오늘 우리는 레바논의 평범한 이웃이 어떻게 이스라엘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간 병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생존 전략인 양손 전략이 어떻게 전 세계 육아와 당신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지, 그 추악하고도 치밀한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2026년의 중동 대전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당신의 일상을 파괴할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레바논, 그 심장부로 지금 들어갑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한때 중동의 보석이라 불렸던 이 도시의 2026년 3월은 지옥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이의 지역에 무너진 5층 아파트 잔해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봄바람이 아니라 2020년 그 거대한 폭발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 곳곳에 유령처럼 떠도는 질산암모늄의 매캐한 냄새와 부패한 시신의 악취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7살 아이 아민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학교 대신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구리를 캐내어 하루 $2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온종일 콘크리트를 긁어댄 흔적이죠. 아민의 손톱 밑에 낀 검은 흙은 2026년 현재 레바논이 처한 참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2019년부터 경고했던 19세기 이후 인류가 경험한 가장 처참한 경제 위기는 2026년인 오늘 마침내 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공식 환율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1500대 1이었던 레바논 파운드 가치는 10만 대 1을 넘어 폭락했고, 시중 은행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 돈을 찾기 위해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을 터는 평범한 가장들의 절규가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한 곳, 녹색 깃발이 나부끼는 헤즈볼라의 거점만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진공상태를 헤즈볼라라는 거대한 거미줄이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 베이루트의 평범한 시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굶주림에 울고 아내는 전염병으로 앓아누웠는데 국가는 전기조차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때 녹색 베레모를 쓴 헤즈볼라 대원이 다가와 따뜻한 빵과 깨끗한 식수, 그리고 최신 설비가 갖춰진 병원 이용권을 내민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헤즈볼라가 40년 동안 레바논의 심장부를 장악해온 방식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총을 든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4개의 대형 병원, 12개의 클리닉, 그리고 수십 개의 학교를 운영하며 정부보다 빠른 구호품을 뿌립니다. 2006년 전쟁 당시 파괴된 집 5천 가구에 각각만 $2,000의 현금을 즉석에서 지급했던 그들의 자금력은 절망에 빠진 민심을 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구호의 손길 뒤에는 서늘한 사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공부하는 학교 지하에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15만 발의 로켓 중 일부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고,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 지하 벙커에는 헤즈볼라 지휘부가 은신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인도적인 인간 방패 전략이자 동시에 그들의 생존법인 양손 전략입니다. 한 손으로는 복지를 베풀어 민심을 방패로 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란에서 밀수된 대전차 미사일을 조립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유니세프는 레바논에서 매일 최소 1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차별 공습을 가하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거주 구역을 거대한 탄약고로 만든 헤즈볼라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218명이 목숨을 잃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을 때 온 국민은 헤즈볼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사를 진행하던 판사들은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헤즈볼라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 앞에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조차 그들의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 거대한 거미줄의 돈줄이었던 이란의 지원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들은 더욱 광기 어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끊기기 전 마지막 존재 증명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레바논의 평범한 가장들이 헤즈볼라를 증오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기괴한 공생 관계가 결국 2026년 중동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국가보다 강한 군대, 정부보다 유능한 복지 조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란의 그림자. 이제 그 그림자가 하메네이의 죽음과 함께 걷히기 시작하면서 억눌려왔던 모든 모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루트 상공을 가르는 드론 소리는 단순한 경보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를 숙주 삼아 자라난 괴물이 시스템과 함께 자폭하며 지르는 단명 소리에 가깝습니다. 대체 이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누가 이들에게 세계를 뒤흔들 힘을 쥐어주었는가? 우리는 그 시원을 찾아 1980년대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시간을 돌려야만 합니다. 모든 거대한 비극에는 그들만이 주장하는 신성한 서사와 치밀하게 설계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베이루트의 잿더미 위에서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 탄약을 비웃으며 버티고 있는 헤즈볼라의 저력은 단순히 종교적 광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전 1983년 10월 23일 새벽에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미 해병대 막사 평온한 새벽잠을 깨운 것은 엔진의 굉음이었습니다. 폭약을 가득 실은 노란색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막사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찰나의 정적 뒤에 이어진 것은 지옥의 폭발이었습니다. 241명의 미 해병대원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 불과 몇 분 뒤 프랑스군 막사에서도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겪은 단일 사건 최대의 피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보복 대신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헤즈볼라의 내리에 박힌 첫 번째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초강대국조차 피를 흘리면 도망간다. 이 강렬한 성공의 기억은 2026년 오늘날까지 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근원적인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탄생은 레바논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 자본의 설계자, 즉 이란이라는 거대한 배후가 존재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에 성공한 이란은 자신의 혁명을 수출할 가장 완벽한 전초기지로 레바논을 점지했습니다. 베카 계곡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갓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총 쏘는 법과 폭탄 제조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헤즈볼라라는 조직을 국가 안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2026년 하메네이 사망 전까지 매년 수억 달러의 오일머니가 지하 터널을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비수를 꽂아두기 위한 이란의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그 투자의 결실은 2000년에 나타났습니다. 18년간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던 이스라엘군이 끈질긴 게릴라전에 지쳐 결국 야반도주하듯 철군했을 때 하산 나스랄라는 역사에 남을 연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사회는 거미줄보다 약하다. 이 거미줄 이론은 중동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유일한 아랍 세력이라는 훈장은 헤즈볼라를 단순한 무장단체에서 중동의 영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명성을 바탕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AMIA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로 85명을 살해하며 자신들의 타격권이 전 지구적임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이란이 설계한 글로벌 테러 프랜차이즈의 완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즈볼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레바논이라는 유기체에 기생하는 양면성을 가진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는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자라나지만 동시에 숙주가 죽지 않도록 기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가 포기한 복지와 행정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메우며 민심이라는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2026년 현재 레바논 남부의 농부들에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주는 유일한 수호자이자 가뭄 때 물을 끌어다 주고 자녀의 학비를 대주는 유일한 정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미사일 대금은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에서 나오고 그들이 짓는 학교의 벽돌은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를 타격해 얻은 전리품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이 치밀한 설계는 2006년 34일 전쟁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폭격했지만 헤즈볼라의 핵심 지휘부는 2026년에도 여전히 건재한 그 거대한 지하 터널망 속에서 4,000발의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레바논 정부가 피해 복구 예산이 없어 우왕좌왕할 때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이재민에게 빳빳한 달러 뭉치를 직접 건넸습니다. 이것은 신의 승리이자 우리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국가보다 유능한 테러 조직,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들을 지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이 완벽해 보이던 설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의 지원 시스템이 마비되자 자본으로 유지되던 헤즈볼라의 복지 시스템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빵이 끊긴 곳에는 이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한 손에 빵이 사라진 지금 그들이 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의 미사일 뿐입니다. 이제 이 불길은 레바논을 넘어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시장을 덮치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려 합니다. 2026년의 중동 대전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란이 40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 거미줄 설계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그 폭발이 어떻게 당신의 안방까지 도달하게 될지 이제 그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이제 빵이 사라진 손에 남은 것은 거대한 증오와 분노의 미사일 뿐입니다. 하메네이 사후 자금줄이 끊긴 헤즈볼라의 폭주는 단순히 레바논 첩경지대의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6년 세계 경제의 혈관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이루트에서 8,000km 떨어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근길 주유소의 전광판 숫자가 매시간 단위로 바뀌고 경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돌파하며 마트의 수입 과일 가격이 어제보다 2배로 뛰는 현실. 이것은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지갑을 직격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15만 발의 로켓 중 정밀 유도 탄두를 장착한 파테백10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60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왜일까요? 헤즈볼라의 배후였던 이란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마지막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잦아들고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공장은 치솟는 전기료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가 설계한 글로벌 인질극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2026년에 해운 물류는 이미 마비되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던 컨테이너선들이 헤즈볼라와 연대하는 세력들의 공격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유럽 수출 운임은 2023년 대비 500% 폭등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문한 해외 직구 물품이 3달째 오지 않는 이유, 편의점의 수입 맥주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이유, 그 시작점에는 베이루트 지하 터널에서 발사 버튼을 누르는 헤즈볼라 대원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2026년 3월 1일 전쟁 재개 소식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22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동 리스크를 이유로 신흥국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노후를 위해 부어온 연금 펀드,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산 주식들이 중동의 화약 연기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즈볼라라는 조직의 생존 전략을 단순히 남의 나라, 테러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레바논을 숙주 삼아 성장했지만 이제는 전 지구적 공급망이라는 유기체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경찰 노릇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메네이 사후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대규모 지상전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고통은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전의 시대가 가고 총력전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조종해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면, 이제는 통제력을 잃은 헤즈볼라가 자신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동반 자폭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도미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핵심 솔루션은 안보의 경제화와 공급망의 다변화에 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동 오일에만 목매달 수 없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급격히 전환하고 중동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또한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가상화폐 테러, 자금 세탁망을 차단하는 국제적인 금융 공조에 한국의 첨단 IT 기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돈줄을 말리는 것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국방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이루트의 무너진 학교 아래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자유무역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파괴하고 당신의 내일을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6년의 중동 대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연결된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믿는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파국 너머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의 중동 대전은 단순히 지도의 한 구석이 불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간 누려온 저렴한 에너지와 안전한 물류라는 평화의 배당금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헤즈볼라라는 거대한 거미줄이 찢어진 자리에는 이제 더 작고 더 잔혹하며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많은 독거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중앙 제어 장치가 사라진 중동은 이념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군벌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가 유가 $200 시대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잔혹한 유노머를 강요할 것입니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던 질서 정연한 체계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헤즈볼라처럼 정부보다 유능한 비국가 조직들이 각 지역에서 암세포처럼 증식할 것입니다. 베이루트의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아이들이 빵 대신 총을 드는 현실은 멀지 않은 미래, 자원 부족과 경제 붕괴를 겪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잔혹한 예고편입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었지만 인류의 갈등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안락함은 사실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2026년의 중동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의 희소성을 선점하는 통찰력입니다. 대중이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며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당신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과 지정학적 설계를 냉철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고밀도의 데이터와 분석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당신의 자산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전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당신과 같은 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내일의 위기를 오늘 대비하는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통찰의 격차가 곧 생존의 격차가 되는 시대, 당신의 안목을 초격차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이 무겁고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